안녕하세요. 더스키니원의 김지성 원장입니다. 종아리가 고민이신 스키님들, 어떤 시술이 효과가 좋은지 막 서칭하다 보면은 같은 시술인데 이 사람은 좋다 그러고 이 사람은 효과 없다 그러고 좀 헷갈리시죠? 어떤 시술이 좋은지를 찾기 전에 여러분의 종아리는 과연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종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본인의 종아리에 과연 핸디캡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굵기인데요. 지금 바로 전신 거울이 있는 곳에 가셔서 종아리 뼈의 양쪽 끝, 즉 무릎과 발목의 두께를 확인하십시오. 무릎이 크고 발목이 굵다면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 종아리 뼈의 굵기는 굵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양인데요. X형 다리, O형 다리 혹은 외반슬, 내반슬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내반슬, 즉 O자형 다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가진단법 알아볼게요. 양쪽 발을 붙이고 편안하게 섰을 때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이 5cm 이상 벌어진다면 미용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오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뼈가 굵고 모양이 O자 형태일 때 종아리에 핸디캡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성장이 끝나게 되면 키가 아무리 크고 싶어도 더 클 수 없는 것처럼 종아리의 뼈 자체가 굵게 태어났다면 아무리 좋은 시술을 해도 한없이 가늘어지는 데는 분명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종아리 뼈가 얼마나 곱게 뻗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휘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체중이 하체로 뻗어갈 때 분산되는 힘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종아리가 곱게 뻗어 있다면 체중이 지면을 향해 곱게 부하될 거고, 종아리가 휘어 있다면 수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안쪽, 바깥쪽 이렇게 양쪽으로 힘이 분산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의 안쪽 근육과 바깥쪽 근육이 체중을 버티기 위해 더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크게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뼈의 핸디캡과 가장 다른 큰 차이는 시술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육 사이즈를 줄이는 여러 시술들이 있는데요. 다만 꼭 주의하실 점은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는 종아리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과 비곡근이 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시술하지 않으면 보상 근육이 생겨 종아리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후에도 다른 분들에 비해 종아리의 근육이 계속 커지려는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타고난 부분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요소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종입니다. 부종은 오랜 시간 동안에 복합적인 문제들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짧은 시간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술하시는 분들이 다소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토스 같은 단순한 시술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부종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부종 치료가 끝나야지만 예쁜 종아리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종아리 사이즈는 반드시 체중과 비례합니다. 60kg인 분이 60kg에 걸맞는 종아리를 갖고 계실 경우 아무리 좋은 시술을 해도 그 종아리는 더 이상 가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60kg이신 분이 70kg에 맞는 종아리를 갖고 계시다면 그분은 시술을 한다면 60kg에 맞는 사이즈까지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 10kg 정도 더 감량을 해서 50kg가 되었다면 추가 시술을 할 경우에 50kg까지의 맞는 사이즈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아리 시술, 내가 받으면 효과가 없는 이유 3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첫 번째 뼈, 두 번째 부종, 세 번째 체중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상담은 항상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도 더 스키니한 하루 되시고요. 더 스키니원의 김진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